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녹조가 심한 낙동강 고령보를 비롯한 6개 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 그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이 지시도 함께 내렸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저 박창근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단장을 맡은 적이 없고, 네.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조사위원회를 꾸렸을 때 제가 조사단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는데요. 네. 자, 뭐 3번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했고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게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근데 뭘 또 감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봐주기 감사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봐주기 감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2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무의미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감사원은 그러니까 2013년 1월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죠.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그때 1월 달에 4대강 사업은 정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네. 설계도 잘못했고 시공도 부실하게 했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13년 그해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당시 그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면은 그것은 국민을 속인 사업이다. 네네네. 기억납니다. 예. 네. 그런 어떤 걸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는 전혀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그리고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 판결도 당시 제가 낙동강과 한강 여기는 제가 꾸준히 참여했는데 유의미한 판결은 낙동강 2심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냅니다. 보건설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타당 승사를 생략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다시 해서 정부가 그 당시 4대강 추진할 때 보는 홍수 위험을 저감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단하느냐. 그런 판결을 사정 판결이죠.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는 그 미완 내지 봐주기 감사했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판결이 이제 다른 면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정책 감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감사의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대국민 자기극에 정부 조직이 이렇게 힘없이 휘둘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것이 됐느냐.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국토부가 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공사들이 국토부의 암시적인 묵인이 없으면은 예. 그리고 그 은연중에 지시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네. 건설회사는 함부로 그렇게 담합을 못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담합을 했다고 시공사들만 책임을 졌지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예예.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보가 상당히 문제인데 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 녹조 앞에 대규모 녹조 발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수질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하천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가 안전선에 있어서 계속 그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벌이는 주체도 역시 감사원이 되겠죠, 교수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 이전에 어떤 부실한 감사의 주체도 감사원일 거고. 만약에 이번에도 감사원이 한다면 이전의 부실을 과연 감사원은 스스로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이니까. 그렇죠. 예, 그 감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측근. 그분이 그 부분 맡아가 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의 감사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 4대강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은 그대로 묶고 가면은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권 초반기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3년 7월달 감사가 결정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친이계에서 상당한 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4대강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어떤 베이스, 기본이 되지 않느냐. 세월호도 베이스, 국민 여론이 입안되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에 감사원이 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비판적 입장에서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개 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요.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어느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보를 열라고 해도 열지 못하게 교묘하게 왜곡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이제 전해졌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 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공무원들이 혹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금 더 높은 자리에 더 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상시 개방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 보수문을 연다는 것은 상시 개방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러면은 보를 왜 만들었느냐 수문을 다 열어버리면은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 나오죠. 본질적인 어떤 의문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자기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교묘하게 뒤틀리면서 진실 뒤틀리면서 그냥 묻어. 최근에 국토부에서 현 얘기를 보면은 3년 정도 보측을 하려면 연구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죄송한다면 한 3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 정도도 조금 힘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견뎌가지고 또 그걸 유지하겠다. 나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다. 사보타지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인적 청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책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게 묻지 않는다면은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겠죠. 뭔가 하니까 어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정부가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국토부는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했을 때 도와주죠.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예.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면은 또다시 그런 어떤 잘못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연결한 김에 이것 좀 함께 여쭤볼게요. 그 대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녹조라떼와 관련해서 그럼 소형강 때문에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교수님? 네네. 이게 그러면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면 소형강 때문에 더 녹조라떼가 왜 안 생기는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이게 녹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햇빛이 따뜻해야 되겠죠. 예. 여름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염물질 하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을 정체시켜야 되는데 소양강 같은 경우에도 오염물질은 일부 들어옵니다. 사람이 사니까. 예. 그리고 햇빛 그다음에 물이 정체돼 있죠. 그래서 소양강에서도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녹조가 핍니다. 왜 매년 안 피는 게 이유가 거기는 청정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오겠죠. 상류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본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에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그냥 쏟아지면은 정체만 시켜버리면 여름철 되면은 녹조가 피겠죠. 그러니까 당시 홍준표 후보도 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진짜 녹조라떼 근본적 해결 방법 이 보철거 이거밖에 없다고 보세요, 교수님?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이 되면은 온도 올라가잖아요. 예.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 강물이 흐르게 하면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문 상시 개방이라든지 보철거 논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보철거하는 거 그렇게 어렵거나 뭐 복잡한 과정은 없고요. 일단은 관련 규정은 거쳐야 되겠죠. 네.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곧 작업이 돼야 될 문제고 예. 비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찬성 측에서는 옛날에 불을 철거할 때 3조 원이 드니 또 다른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대한하천학회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보를 16개 다 철거하는데 한 3, 4천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요?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 국토부는 한 1, 2천억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예. 4대강 유지관리 비용이 저희들은 한 5천억 원 이상 든다고 그러고 매년 국토부 논리에 따르더라도 한 2, 3년치 유지관리 비용이면은 그렇네요. 보를 철거하고는 남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를 철거하는 게 10년만 보더라도 훨씬 더 이익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를 철거하게 되면 생태계가 복원이 되죠. 그리고 수질이 깨끗해지면은 정수하는 과정에서 정수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차적인 편익도 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지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물 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혁명적 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지난 3, 40년 동안 수량수질 통합은 국토부도 환경부도 학계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왔거든요. 왜냐하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수량을 보면은 수량 쪽에서는 국토부가 쳐다보고 수질 쪽에서는 환경부가 쳐다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보는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사업을 두 부처에서 같이 똑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고, 물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처 이주의 때문에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론에 있어서는 물 관리는
서로 자기 부서에서 통화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한 거거든요.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은 하청 관리에 대한 예. 정부 철학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청을 이때까지는 개발의 대상으로 봐왔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해서 물 확보는 이미 나름대로 충분히 우리나라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국토부의 개발 위주의 하청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국토부의 소임을 국토부가 맡은 일을 이제 다 했다. 네. 그리고 3, 40년 묵은 지리한 통합 논쟁을 전개시켰다. 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시가 어떤 변화를 끌어낼지 이걸 좀 함께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의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대국민 자기극에 정부 조직이 이렇게 힘없이 휘둘려 가지고 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것이 됐느냐. 네.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국토부가 이 사대강 사업을 할 때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공사들이 국토부의 암시적인 묵인이 없으면은 예. 그리고 은연중에 지시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네. 건설회사는 함부로 그렇게 담합을 못합니다. 네네. 그런데 담합을 했다고 시공사들만 책임을 졌지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예예.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보가 상당히 문제인데 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예. 녹조 앞에 대규모 녹조 발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수질을 악화시키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자 당시 그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 사대강 사업이었다면은 그것은 국민을 속인 사업이다. 네네네. 기억납니다. 예예. 네, 그런 어떤 걸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는 전혀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가? 어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그리고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제2의 사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 판결도 당시 제가 낙동강과 한강 여기는 제가 꾸준히 참여했는데 유의미한 판결은 낙동강 2심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냅니다. 네. 보건설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 타당 승사를 생략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다시 해서 정부가 그 당시 사대강 추진할 때 보는 홍수 위험을 저감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단하느냐. 그런 판결을 사정 판결이죠.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감사는 그 미완 내지 봐주기 감사했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판결이 이제 다른 면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정책 감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녹조가 심한 낙동강 고령보를 비롯한 6개 보에 대해서 상시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
그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이 지시도 함께 내렸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았던 분인데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저 박창근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단장을 맡은 적이 없고 네.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조사위원회를 꾸렸을 때 제가 조사단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는데요. 네. 자, 뭐 3번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했고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게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근데 뭘 또 감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봐주기 감사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봐주기 감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2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무의미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감사원은 그러니까 2013년 1월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죠.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그때 1월 달에 4대강 사업은 정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설계도 잘못했고 시공도 부실하게 했고 유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그해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